자, 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을 담당하는 이행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과경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나머지 9개 과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학은 여러분들이 1, 2월, 3, 4월에는 기초개념, 심화개념 이래서 5, 6월에는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권하고 싶은 건 기출문제를 한 번쯤 보시는 건 나쁘지 않는데, 기출문제를 1, 2, 3, 4월에 보시게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이렇게 넓혀줘야 되는데, 기출문제만 보게 되면 시야가 이렇게 좁혀져요. 그렇게 되면 그 바깥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면 못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5월 이후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간간히 나오는 기출문제까지는 뭐 멀리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5월 이후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1, 2월에는 기초 개념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이 1, 2월의 기초 개념을 다 공부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산수학, 그 다음에 미적분학,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뒤로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또 당황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하셔도 좋고, 1월에 하셔도 좋고, 2월에 하셔도 좋고, 그런데 4월까지는 언젠가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교생을 나가시는 분들은 교생 나가는 기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다 끝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교생 나가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교생 나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생 나갈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답변의 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대대수학과 해석학의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현대대수학과 해석학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분을 보시면 어떤 형태들로 나왔었냐면, 점수 비중이 12.5%였습니다. 10점이었고 문항수는 3문항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경론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만큼 영역이 방대하죠.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2달 만에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급하게 마음 먹는 것보다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형대수학, 정수론,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미분기학 이런 것들은 1, 2월에 너무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기초개념, 언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제 다루시는 공부를 한다면 3, 4월에서는 본격적으로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1, 2월과 3, 4월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본다면 1, 2월은 우리가 교사 임용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0% 정도까지 내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심화 과정은 110% 정도, 즉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나올까라고 좀 의심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이 3, 4월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하고 해석학에 대한 내용은 꾸준하게 1월부터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에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인데, 보통 임용시험에서, 7월 달 되면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몸은 임용을 준비하는데, 마음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1, 2월에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달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빨리. 그래서 이제 아까 1, 2월에는 내가 임용을 100으로 본다면 70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한 게 조금 가볍게 출발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7월 가면은 이제 날씨 문제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조바심도 생기고 하면서 자기가 이때는 이제 보통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축당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가, 이때 극복해 나가는 건데,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그라미 쭉 동그라미로 나와 있죠. 이건 나오는 건 전 과목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 양도 늘어나야 되고요, 더위와도 극복해야 되고요, 계절적인 요인으로 조금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볍게 들썩들썩 거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 시기도 극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임용 시험에서 1, 2월에 잡았던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7, 8월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9월달 이후에 뭔가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9월달 가면 자기가 굉장히 위축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 고비를 넘기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케줄을 짤 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1, 2월에 전 과목을 다 해야지라고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이 세 과목은 제외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터치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체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아마 다룬다고 해서 대학 과정보다 좀 적을까요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는 거고요. 아마 대학 과정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느슨함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그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학원이나 인강 수업을 듣는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학원 다니면 붙는다, 인강 수업 들으면 붙는다라고 그러면 다 다니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공부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은 하나의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학원 수업 들으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서 이 많은 과목을 다 다루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권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신 분들이 뭐 2학년, 3학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정수론,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좌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예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기초적인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육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내가 교육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교육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교육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이라는 거 써놓은 것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라고 한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고, 절대 이건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그 방문각에 가시면 뭐 저희 학원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교육학 교수님들이 하신 그 설명회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교육학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대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면 가이드백에 보시면 그 카이 임용수학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주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올려주시면 내가 보통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답변을 할 겁니다. 내가 늦어도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얘기한 게, 내가 이렇게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늦어도 그런 것들을 모아뒀다가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갖고 필요하면 거기에다 댓글로 다룰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거는 유용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때 유의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이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교사 임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 보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저 리포트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으나 내가 그런 것을 다 답변을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것에 대한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질 좋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단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은 답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가이드에 대한 그 내용을 끝을 내고요. 이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다음에는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 이제 그 예비 교사님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라는 걸 주제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이 나왔던 문제들을 소 제목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짧게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여기 그 이와 같은 것을 통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때 지금처럼 아마 화질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제가 이런 기술을 다루는 문제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시간을 이어갔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도 어떻게 임용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을 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